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방향을 결정할 때가 왔는데 여기서 찍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부딪히고 내려오느냐 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시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찍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항상 그런 느낌은 틀리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예단할 필요는 없고 현 상황에서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오른다, 내린다의 어떤 방향이 좀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다소 진정이 됐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 증가하고 있고, 다소 70조 이상에서 줄었다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네, 그리고 신용융자도 조금씩 진정이 되는 양상. 그래서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이제 중요한 주도주의 어떤 흐름인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삼성전자를 평가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은 좋지 않다. 수급도 나쁘다. 그 외의 지표들은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기술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당장 이 수급은 그렇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진정이 되면서 다소 나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5천억 이상 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찍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에 수급이 괜찮다는 부분, 그러면 삼성전자 수급이 괜찮아서 흐름이 좋아진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흐름까지 개선이 될 만한 그런 것까지 연장이 되느냐 여부인데 지금 시장이 과연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자리인지를 보면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치고 나가면 내년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올해 조금 주춤하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연봉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방향을 결정할 거고 전반적으로 이 방향 결정에 있어서 상승하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양호합니다. 하락한 이후에 양호한 모습인데 이 하락할 당시에는 코스닥 대형주가 무너졌고 요날을 제외하면 코스닥 중소형주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흐름을 개선하고 그 흐름 개선한 부분이 더해지면서 점점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주도를 하게 될 것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면 이 IT 버블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상승과 하락이 있었고 이런 게 있으면 보통 거품이 붕괴되고 나면 한 20년 정도는 불황입니다. 그게 수급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가치 근거 없이 매수한 종목들은 그 가격에 사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조금만 올라가면 팔기 바쁘니까 못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때리기 바쁘니까 못 올라가고 때리기 바쁘니까 못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한 20년 지나면 시장이 이제 사이클을 한 2번 도니까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종목들 날라가던데 해서 얼마 안 되는 거 정리하고 이런 걸 반복해서 가면서 이제 이 악성 매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이게 시간이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올해 내년 해가지고 조금 큰 시세를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아직 옮기지를 않아가지고 특별한 거 없고 유소홀딩스, 이온컴포텍 특별한 거 없고 NHN 복수가 조금 나아지는데 역시 아직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노레이
예, 조금 다를 거고 액트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제노레이를 보시면 제노레이가 이제 본업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노레이가 이제 앞으로 주목받을 부분이 제노레이의 본사 주소가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에 있고 그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선수들이 붙지 않고 움직이는 몇 안 되는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테마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각 당에서 뭐 대표도 뽑고 대선 후보도 결정하는 이런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무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TL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대선 초기에 시세낸 종목들은 죽고 진짜는 뒤에 나타나는데 그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성장 스토리 이걸 보면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스토리가 존재를 합니다. 이 스토리가 있어야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가 성장한 스토리는 보면 성남시장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성남에 본사를 둔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선 후보 관련주로. 왜냐하면 대선 테마가 달구어지면 나중에 사돈의 8촌까지 다 연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올라가는데 요게 이제 항상 대선마다 있었던 어떤 잔치의 성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끼리 수익률 대회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노레이가 성남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로서 관심을 받을 게 1년 안에 있을 겁니다. 1년 안에 이재명 관련주로 관심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냥도 투자를 하니까 뭐 본업이 좋아지니까 1분기에 22억 영업이익 저거보다 앞으로 못 나오는 영업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실적 좋아지든 아니면 이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든 아니면 시장을 장악해가는 그런 독점적 성격이든 뭐든 투자는 하는데 1년 안에 요 테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매수는 최대한 싸게 해야 되겠지만 매수를 다 하고 나시면 이 대선 테마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그게 지역이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는 고향을 기반으로 아주 정치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 고향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행정적인 어떤 검색 결과입니다. 깜짝이야. 예. 행정적인 어떤 그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거쳐왔던 성남에 있는 기업, 경기도에 있는 기업 뭐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스토리에 맞춰 가지고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 아니라도 투자를 할 만한데 내년 대선에 재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최대 1년 정도 보고 가져가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매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보고 있었네. 이걸로 봐야 되는데. 이걸로 봐야 조금 더 제가 지표를 이제 세팅을 해놨으니까 뭐 앞에 설명드린 건 똑같은데 이제 유한타 증권에는 이제 세력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력 강도를 쭉 살펴보니까 이 세력 강도가 50%가 넘어가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거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세력 강도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 26%. 얘는 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원 컴포텍 뭐 아직 뭔가 기대할 부분이 있고 삼성중공업 대형 주인 만큼 없고
영신금속 50 넘어가니까 기대할 만하고, HK 67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더 기대를 할 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돌려보고 있는데 50 넘어가는 종목들은 대체로 에너지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요것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제노레이가 그런 세력 강도하고, 또 여기 간단하게 이제 이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거, 지금 수익성 외에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분기 기준이니까 1분기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의 최저치였고, 근데 이 수익성이 그나마 맞춰지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그래픽으로 볼 수 있게 하나씩, 뭐 별 대단한 건 아닌데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직관적으로 뭐 하려고 해야 된다, 척 보면 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고, 어쨌든 제노레이는 대선 테마가 옵션으로 붙는, 그러니까 그냥도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대선 테마까지 얻어 걸리면 더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영신금속은 특별한 건 없는데, GM이 이제 공장 재가동을 한다는 소식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영신금속이 제너럴 모터스의 주 납품을 하는 업체였고, 그 이정우 전 대표가 그 GM GM 납품업체 회장이었나? 이름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GM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큰데, 공장을 재가동하면 아무래도 매출 측면에서는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신금속도 아직 무난한 이런 상태고,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무상증자가 돼서 착시 효과도 나올 것이고, 또 권리락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의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인데, 주가가 여기서 권리락을 통해서 조금 낮아지면 조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 제가 금요일에 소위 표현하자면 개 피곤해가지고 뭐 거의 뭐 술 먹은 거 다름없는 그렇게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일념으로 올렸지, 사실 무슨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글로비스. 그 몸이 돈을 벌게 하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현대글로비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함의 원동력. 이건 조금 약간 성향인 것 같은데, 제가 실증을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금방 실증이 나고, 또 하나는 뭐랄까 무감각할 정도 실증이 안 나고, 이런 건데, 꾸준한 거는 요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여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 같은 성격인 분들도 계실 거고, 누가 시켜야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누가 시켜야만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이 맞으신 거고, 저같이 알아서 이렇게 혼자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문제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그날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대한전선 앞에 게 현대글로비스 대한전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유안타 증권 HTS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운이 다 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또, 너무 이렇게 빨아주시면 제가 좀 민망한데, 그냥 뭐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익숙해져서 나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몇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하든, 누군가는 이렇게 이걸 보고, 야, 그거 틀렸어. 근데 실제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스로 뭔가 좀 불안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찾아봐서 뭐 때문에 올랐고 뭐 때문에 내렸고 뭐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는지를 알게 되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불안은 없으니까 투자 심리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뭐 열심히 한다고 많이 본다고 맞추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예,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LF 현대글로비스 대한전선 LF. 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 떨어졌지? 아무튼, 예. 투자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만 알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내 탓이야 하고 넘어가면 뭔가 보완할 점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지나가다가 돌을 맞더라도 보완할 점이 생깁니다. 누군가 돌을 던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긴장을 하면서 걸어가야지. 물론 돌 던진 놈이 100%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남 탓을 하면 항상 제자리입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러면 착한 놈 찾아봤더니 이 놈도 알고 보니까 똑같은 놈이네? 다른 놈 찾아더니 똑같은 놈이네? 그러면서 본인은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새 나가지만 교육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식민 지배를 할 때 행한 행위들을 보면 절대 옹호할 수가 없는 그런 거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걸 전혀 못 봤습니다. 일본 놈들이 뭐 문화 통치를 해서 우리 민족을 이간질을 시키고 뭐 그런 것만 했지 우리가 그런 선동에 취약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교과서부터가 남 탓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돼도 주식 투자에서 절반은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인간지표가 된 것 같은데, 예, 대동금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문자는 제가 6월 말에 한번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유한탄 문자 보내드리는 걸 가지고 뭔가 돈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굉장히 편의를 봐드릴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여기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 정신력을 최소한으로 소모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는 게 돈을 내고 윤활유가 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런 것도 그냥 제가 대충 분기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집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시면 윤활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걱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짜증나서 안 해. 요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돈 받고 하는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가능하면 무료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무료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 굉장히 도움을 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을이 돼버리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왕 하는 거 잘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뭐 움직이고 뭐 뭔가 내 시간 쓰고 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돈 안 받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거 완전 밥이네 하고 뭐 그게 굉장히 우습게 보는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서 짜증을 내면 이제 그때부터 또 정신을 차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계속 기분이 점점 나빠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터질 때가 왔는데 뭔가 어디에서든 여기에서든 저기에서든 여기에서든 어느 하나 터지면 그냥 폭발해 버릴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요거 왜 문자가 안 오나요? 언제 모집하나요? 이런 건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제가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 효율을 내서 할 때 그때 하시면 되고 못 하시면 다음에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이 제가 방금 이거 안 보고 말씀드렸는데 뭐 문자를 거의 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냥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누군가를 배제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활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고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러면 뭐 제가 돈을 좋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좋은 마음으로 돈을 안 받는 대신에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써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돈 받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행위를 하면서 돈만 안 받는 게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를 해서 제 시간이나 노력을 최소한으로 쓰게끔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필요한 핵심 내용들은 다 받아가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대한전선 생각이 안 나네. 이 LF 요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F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대형주들이 지수 따라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의 시가총액이 7조 원대입니다. 이 정도면 지수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면
그냥 코스피 전체의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영향을 더 크게 받지, 어떤 개별 제어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물론 이 좋은 종목이면 그 오를 때 약간 더 오르고 내릴 때 약간 덜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추세가 코스피보다 좋고 시장 대비 강하고 이런 모습들을 축적해 나가는 거지, 시장하고 완전 별개로 코스피가 내렸는데 오르고 올랐는데 더 오르고 이런 거를 매일매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봉을 보더라도 흐름이 깨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연봉에서도 이미 5월선이 돌아섰으니까 큰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니까, 지루하긴 하지만 뭐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전선. 예, 호반그룹의 피인수가 되고 나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NHN 복수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 인수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대한전선은 저기 최대 주주가 여기 보면 호반산업의 3인으로 변경이 됐다,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호반산업이 최대 주주가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세력 강도도 굉장히 높고 69, 차트가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차트가 강한 흐름이고 단기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좋은 건데, 요 상승 갭을 만들었으니까 요걸 채우기 전까지 반드시 채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채운다, 갭은 대부분 채우는데 채우기 전까지는 의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의지? 상승하는 의지. 이 당시를 보시면 갭을 만들어서 한 며칠 만에 없애버렸습니다. 채워버렸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고, 이번에 의지가 남아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채우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승의 의지가 남아있는 거고, 대부분 채운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올라갔다 결국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한전선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과거에 감자나 이런 거 고쳐가지고 이미 주가가 바닥인 상태라서 이 매물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신고가나 다름이 없으니까 단기간에 탄력이 좋을 거고, 그랬을 때 요걸 채우러 온다는 관점에서 대부분 채우니까, 그래서 요거랑 멀어졌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호반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대한전선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체력을 가지게 되긴 했는데, 근데 대한전선의 기본적인 어떤 이 회사 문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로자들한테 표현하자면 퍼준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호반 그룹에 피인수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쇄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오르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F. LF는 패션 쪽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신고가라서 52주 신고가라서 좋은 게 있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지금 돌아서는 이런 구조고, 그 외에 뭐 어떤 특별한 거 없는 추세대로 올라간다는 게 좋은 건데, 그게 보유하는 입장에서도 좋고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좀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을 잡고 이 기준을 손절가로 정하면 되니까, 주가가 높다고 생각이 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깨서 손절을 하면 또 확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손절매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하고, 두 번째는 깨고 내려가도 못 파는 거,
본인이 못 팔면 손절 기준이 훌륭하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패션 쪽으로 뭐 조금 개선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또 투자, 그리고 배당주로서 또 관심을 받는 부분, 이게 이제 계속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주가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상태는 아니니까, 예, 그냥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삼성생명이 아직 부진한 상태인데, 뭐 그냥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 밴드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면 요 까만색 중심선에서 반등을 하는, 예,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어떤 기술적인 분석의 연장선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인데,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기준으로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 1위 회사입니다. 매출도 예상보다 훨씬 많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아직까지 주가 반응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흐름만 놓고 보면 조금 희망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느려서 그렇지. 그리고 지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지 나쁘지 않은 상태다.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삼성 SDS가 계속 공모가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생명과 함께 공모가 이하에서 움직이는 유이한 종목입니다. 삼성그룹에서. 네, 그래서 요거 공모가 이하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그룹에 먹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개선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공모가 이하에서 사면 언젠가는 공모가 위를 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뭐 가볍게 이것도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터리주들이 많이 내렸는데 한 번씩 살펴보고 한계가 온 거에 대해서, 그 LG화학은 목표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130만원에서 60만원대로 목표가가 낮아졌는데, 굉장히 적절한 목표가 조정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LG그룹에서 굉장히, 아마도 음모론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LG그룹에서 굉장히 이 주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쓸 건데, 그 목표가가 반토막이 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범을 하면 LG화학이 지주회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회사가 되니까 지분율이 희석이 되는 부분, 대부분의 다 지주회사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희석분,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게 4천억 원 규모의 리콜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에서 1조짜리가 터졌고, 그리고 ESS에서 또 4천억짜리가 터지고,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가 과연 수익이 나느냐, 뭐만 하면 터지고 해가지고. 근데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가 될 것인데, 앞으로 LG화학계 과연 거기서 터지지 않으리란 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30만원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봐야 되고, 이미 시세도 오버슈팅이 나서 끝난 상태니까. 여기서 이미 오버슈팅이 났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요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여기서 이게 1파라고 봤을 때 1파, 2파, 3파 이미 다 나왔고, 그러면 하락파가 진행이 되고 반등 나오고 시세가 죽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LG화학은 LG그룹에서
어쨌든 안간힘을 써서 이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돌발 변수에 취약하지 않은 게 삼성 SDI인데, 근데 이건 더 큰 악재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예, 나름 잘 다져가면서 하고 있는데, 예,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공매도가 한 63만원 정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꼬여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삼성 SDI가 아직 힘은 남아있지만, 예, 역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사실 너무 올랐습니다. 이게 전기차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처럼 돌발 변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니까 뭐 LG화학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고, 또 LG화학의 기술에다가 자기네 분리막 기술이라든지 이런 소재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접목을 시키니까 LG화학보다는 오히려 배터리 품질이 나을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2조를 주고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금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건 장점이지만 후발주자로서 한계도 또 명확하다. LG화학의 수주 잔량이나 삼성 SDI의 수주 잔량을 감안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은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또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현금이 빠지니까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면 이제 현금이 돌고 더 이상 현금 투입이 없으니까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배터리 3사를 보면 LG화학은 이미 시세가 끝났고, 삼성 SDI는 비싼 게 악재고,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로서 약점이 있다. 그래서 셋 다 사실 매력이 없다. 그래서 소재 쪽은 어떠냐? 소재도 많이 올랐으니까 역시 별로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모터라든지 이런 파워트레인 관련된 다른 기업들, 종목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예, 그런데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